새벽 1시 서울 성북구 기름교 단속 현장.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을 비집고 내달렸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였다. 옆 구역에서 발생한 도주 차량을 뒤쫓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도주 차량은 황금색 소형 승용차.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이런 추격전이 일상사로 일어난다. 고성과 욕설 또한 단속 현장의 단골 메뉴. 누가 욕을 해? 그래 또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쓰러졌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다. 새벽 도로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 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취재진이 찾은 곳은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센터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 교통센터다. 소속 경찰은 모두 26명. 이들은 교통 단속과 지도, 교통사고, 초동 처리를 담당한다. 유중근. 아침 9시 조회 시간에 복장 검사. 조경사 되겠습니다. 교통센터 경찰서 중입니다. 예. 뒤로 한번. 24시간 시민들과 접촉하는 일인 만큼 복장에서부터 예를 갖춰야 한다. 자세는 공손히, 단속은 엄정하고, 처리는 신속하게. 교통경찰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다. 하고 그 잘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 이 순찰자 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 근무 나갈 수 있도록 이상. 요것도 요거는 저희 성북경찰서 교통관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성북관 내에 지금 차량 등록돼 있는 수가 46,730여 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저희 관내를 지나다니는 차량이 약 10만 대 가량 되고 저희 그 도로는 총 53km 정도 됩니다. 그 도로는 53km가 되는데 그 저희 경찰관 수가 26명, 26명에서 24시간을 그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각종 뭐 교통사고 예방, 순찰, 교통지도 단속, 뭐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모두 정보 수집, 신호기 고장 여부 등을 파악을 하고.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 인명사고였다. 공사 현장 부근에서 후진하던 봉고 차량이 차도에 짐을 들고 서 있던 50대 부녀자를 친 사고다. 다리가 제일 아파요? 여기 아이고 이거. 가만히 계세요, 아주머니. 가만히 계세요. 부상자 응급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피해자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교통경찰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사고 날 때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최초 오신 분. 보신 거예요? 소리 마. 차 박는 것 봐. 소리 마. 딱하게 무섭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 아주머니가 차 밑에 있었잖아요. 발통 그 안쪽에 그 같이 가요. 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오른쪽 바퀴. 네, 밑에. 바퀴는 안 찔리고. 목격자 확보와 현장 증거 보존은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사고는 인도가 없는 공사장 부근에서 차도로 건너던 보행자를 후진 차량이 친 사고다. 따라서 정확한 현장 보존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비상보조 조치가 시급해요. 환자 상태를 보고 환자가 위급하다 그러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호송하는 게 제 1차 급선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신병 확보, 그다음 목격자 신병 확보하는 게 제 1차 급선무입니다. 교통사고 조사반이 출동한 것은 잠시 후였다. 사고 조사반은 초동 처리를 기초로 정확한 사고 조사를 하게 된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놓고서 이제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초행길이라 지나와서 이제 후진하다가 가해자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했다. 그 당시에 후진하면서 그 후방 보조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안 세웠죠? 그럼 그 당시에 그 피해자를 발견을 했어요?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봤다 이거죠? 후진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후방 보조자의 존재다. 후진할 때 후방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 2m 28cm 그 후방 후진하다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고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누구? 선생님께서 뒤에 게을리한 과실 그로 인해서 사고 난 과실입니다. 보조자 없이 후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일 보조자 없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된다. 차량이 밀리는 퇴근 시간, 성북경찰서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갑자기 교통경찰이 뛰기 시작했다. 도로 한가운데서 택시와 승용차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일단 검사증하고 면허증하고 좀 대시좀 해보세요. 검사증하고 면허증. 이럴 경우 사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고차를 신속하게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 뽑아가지고 변절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절을 해주신다고 했지. 왜 내가 차선 변경을 먼저 해요? 아가씨가 좌회전 차선 받으려고 내 앞으로 도망가면 내가 왜 좌회전 나가다가 우리는 저기 동대문에 갈 건데 그 동대문을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좌회전 얘긴즉슨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자기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것. 싸울 거 없습니다.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것 없고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 좋게 그냥 아저씨가 내 앞을 받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뒤를 받았잖아요. 아저씨는 내 앞으로 좌회전 그냥 도망가냐. 좌회전 안 해. 나는 저 광화문 쪽으로 가요. 왜 그쪽으로 좌회전 해? 결국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합의를 못 보고 교통사고 조사반으로 직행했다. 이렇게 현장 합의를 못해서 교통사고 조사반까지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다. 이게 이제 미아리고개 진입하는 길이고요. 미아리고개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몇 미터 전방에서 봤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핸드폰이 원인이 돼 추돌 사고가 난 경우였다. 근데 차 중앙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차들이 지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지가 안 되는 길이에요. 이쪽에서 핸드폰을 사용 안 했고 핸드폰 사용했는데요. 내가 받은 거 바로 요 앞에 받았어요. 요 앞에 받았어요. 운행 중에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저걸로 하는 사용한단 말이에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아니 이게 이미 좌회전 받으려고 들어오다가 걸렸다니까요. 아저씨 나 이쪽인데 왜 내가 좌회전을 해? 왜 그 시간에 쳐요 아저씨?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아저씨 왜 일로 가? 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래요? 아저씨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거냐? 사고 발생 6시간째. 택시와 승용차 접촉 사고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앞으로 들어오니까 아저씨 앞으로 들어와요. 조용히 하세요. 1818. 그래서 두 당사자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면은 그 현장에서 해결될 상황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들까지 우리 경찰관들까지 다른 일을 못 하고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들어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자주 있습니다 이런 거. 큰 사고는 없는데 이게 아주 조그마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는 전국적으로 70여만 명. 그중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64%나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운전자는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안 지킨다. 교통경찰이 매달 테마를 정해놓고 단속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6월의 단속 주제는 정지선 지키기. 자, 사성에서는 도로교통법 5조 정지선 초과로 단속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제. 대개 운전자들은 정지선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는 신경 안 쓰죠. 그거가 교통 흐름이나 사고 같은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뒤에 버스가 자꾸 이게 버스하고 부딪힐 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가 뒤에서 밀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나가는 거게 그게 그냥 손에 걸린 거죠. 뭐 교차로에서나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돼 있는데 그걸 대부분 시민들이 정지선이 지켜야 되는지도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런 법도 있냐고 물어볼 정도고. 녹색불이 들어왔다. 지금 이 교통경찰들은 벌써 수십 개의 횡단보도를 왕복하고 있다. 초시계에 굴림자까지 동원됐다. 뭘 하는 것일까? 보행자가 확실히 기네요. 32초 나오네요. 32초. 네. 25면 똑같이. 러시아어의 보행 시간을 약간 줄이면 차량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진다. 신호 시간 조정을 위한 조사다. 지금 우리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침 출근 시간대 지금 우리 삼성교 로타리 입구가 이게 많이 체증이 와요. 아침에 체증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삼성교 로타리에서 차를 좀 많이 저기 해화동 쪽으로 보내면 아마 체증이 줄어들 것 같고 신호주기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보행자 신호를 줄이실 수 있어요? 예,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려고요. 보행자들은 불편을 느끼지가 않으면 줄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보행자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줄이게 되는 거죠. 고려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통상 매다에 1초씩 보행자를 갖다가 시간을 줍니다. 네, 주게 돼요. 그러니까 25m니까 최소한 25초 이상은 줘야 되죠. 지금 조정을 해도 30초는 조정을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북구 관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0만여 대. 그러나 교통경찰은 26명. 교통경찰 1명이 4천여 대의 차를 담당하는 셈이다. 24시간 3교대로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새야 한다. 반씩 해가지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1개 팀이 먹고요.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 1개 팀이 먹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밥을 먹고 이제 러시 나가려고 급하게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겁니다. 그 러시아어 근무의 근무 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주 목적이 차량 원활 소통이니까 1차적으로 차량 소통,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단속이 되겠죠. 사고 유발 행위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단속을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계도하는 방법 방향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이제. 올 4월까지 발생한 음주 사고는 전국적으로 만여 건. 지난해에 비해 무려 49%가 늘었다. 보세요. 또 빨아버리시잖아요. 뭘 빨아요? 자, 제가 바닥에 손바닥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올 들어 한낮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 자, 선생님 만약에 측정을 거부하시면은 저 구속되십니다. 2년 인정에 500만 원의 벌금인데 구속되십니다. 수시로 가는 차 붙들어 놓고 안전벨트 붙잡고 대낮에 음주 단속하고 근무를 낮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에 할 일 없어요.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참 하루에도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끊기 봤는데 경찰이 지멋대로 낮 2시 정릉 유원지 입구. 내가 지금 지금 이제 한 번만 자, 저리 가세요, 아주머니는. 한 번만 계세요. 아주머니에서 들어가세요.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버린다. 간절한 읍소형이다.
결국 이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벌을 받았다. 일단 적발이 되면 봐줄래 봐줄 수가 없다. 측정기 메모리 칩에 경찰 이름과 단속 시간, 음주 수치가 자동 입력되고 그 기록은 감사실에 제출이 된다. 만취 상태의 이 운전자는 시비부터 건다. 건수가 하나 올라갔습니까?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건수 하나 올린 거 알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진급 하나 하십시오. 네, 이파리 하나 더 다시오. 신발 신고 가야지. 갔다 올게요, 그럼. 어? 저 앞차 타세요. 신발은 뭐 어차피 뭐 젖어서 가면 고무신 신는데 뭐. 그 와중에 단속을 피해 도전한 오토바이가 있었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위험한 경우다. 이번엔 아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괜찮아. 자, 우리가 0.050부터 단속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0.02로 나왔습니다. 단속 수치는 미달이다. 왜 애기 태우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래? 아니야. 이쁘다고 그만. 아저씨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랬어. 아저씨가 이쁘다고 그랬어. 절대 하지 마세요. 애기 때문이라고. 애기 그거 싣고 그래. 사실 사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이쁘다고. 네, 죄송합니다.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안녕. 아이를 태우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다. 안전 불감증의 현주소다. 음주 걸렸는데 측정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 맥주 2잔 드셨다는데 단속 취소에 뭐 좀 이따 오셔서 그런지 그 미달되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혼은 내고 보내야죠. 네. 권상의 경사는 10년 경력에 처음 당한 조금 전 일로 잠시나마 긴장을 푸는 중이었다. 애기한테 맞아. 아니 우리 건반장 가끔 왔잖아. 술 취한 사람이 막 거부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피하면서 때리는 건 있어도 애기가 아빠한테 뭐 뭐라 한다고 때리는 건 또 처음입니다. 가끔 봐줘봐야 돼. 새벽 1시. 이 취객은 교통센터에 와서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중이다. 재질이 아주 나쁘다 해가지고 2년 내에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생님 드신 양만큼 측정에 응하시고 행정처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물 그만 알겠어. 못 알아들어? 하나 되게? 측정 거부하십니까? 그만 걸겠다 했지? 알겠습니다. 우린 측정 요구하겠습니다. 한국말 못 알아들어. 자, 선생님 1분 남았습니다. 그만 떠들어. 지금 몇 차째 측정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측정 거부하고요. 3차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몇 분 단위로 하십니까? 10분 단위로. 자, 선생님 옆으로 자꾸 바람이 안 나오게 하시라니까요. 자, 4초 동안 이렇게 불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잘 안 해주십니까? 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선생님. 측정 거부. 시간 오버됐어요. 예. 자, 선생님. 도로교통법 41조 2항 형사범법 212조의 음주운전 해놓은 체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취객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술이 깰 때까지 안 벌면 된다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 측정 거부자는 현장 체포는 물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구속까지 된다. 측정을 했더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끝났을 일이 가중처벌로 더 중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하루에도 너댓 건씩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음주 단속 현장. 음주 단속을 피해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차량이었다.
목숨 건 질주를 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요구만 해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운전자들도 부지기수다. 누가 욕을 해? 그래 또 잘 먹고 잘 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를 마치고 급발진을 하던 차량이 교통경찰을 친 것이다. 빨리 차를 가져와. 병원에 차를 가져와. 차를. 교통경찰 10년 경력의 송정준 경장. 매연이 가득한 거리에서 많지 않게 핸들을 잡는 고개 운전의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한가운데서 교통경찰은 그 위험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통경찰의 현실이다. 경찰관 있고 하면 세행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팍 차고 나가는 순간에 뭐가 퍽 소리 나더라고. 그래 뒤에서 이렇게 뒤로 딱 들여다본 건.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은 지금 한대 놀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좀 쉬라고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박 계장은 가해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괜찮아. 후배들이 이렇게 다치신 거. 그럼 마음이 안 좋죠. 저도 똑같은 감독자로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 명세서에는 생명수당이나 안전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넓은 바다에 모래알을 던지는 것처럼 표시나지 않는 일이다. 지금 이 경장은 천연병 시절 들었던 한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누구도 한 교통경찰의 사고를 기억하지 않는다.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골목일수록 돌발 상황이 생긴다. 새벽 순찰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 새벽 1시 사고 발생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여기 있거든요. 피해자가 저기 있어요. 뺑소니 사고입니까? 예. 당신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왜 빨리 안 가냐고. 왜 빨리 안 가냐고 성질내다가 당신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창문을 딱 잡았어요. 갈라 그러길래. 잡으니까 나는 매달고 저 밑에 떨어졌죠 내가. 선생님을 매달고 갔어요. 예. 네, 그 차는 바가 서울 그 앞에 번호는 모르고 서울 마에 영업용 소나타 3라 이게 말씀이시죠? 예. 운전자는 그 머리가 약간 댄머리가 약 50대 중반 정도.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도주한 지 10분 즉각 수배 조치가 취해졌다. 18 그 피해자가 약 한 20m 가량 그 운전석 그 문짝을 잡고 끌려가다가 그 내팽개쳐진 그 논밭이에요. 뺑소니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안천 승용차죠. 바닥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보기가 목격자인데. 이 사건은 현장 목격자가 확보돼 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은 안 봐는. 택시의 일부나마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그 가해자의 얼굴도 보면 안다는 것이었다. 50대 중반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한 20m 가량 끌고 간 거예요. 사고 처리를 맡은 것은 교통사고 조사반. 서울 시내 택시를 상대로 용의 차량을 좁혀가는 일이 진행됐다. 개인 택시는 아니라 그러죠? 예. 개인 택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 근데 우리는 뭐 개인 택시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도 못 봤고요. 사도 아니고. 그거는 모르겠고요. 거기 그 택시회사 이라고 그 뭐 알 수 있습니까? 차종이 여자입니까?
그럼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이? 또 전화 드릴게요. 이 젊은 사람이네. 동부 거의 이동 탄소. 사고 내고 그냥 갔다가 신고가 들어왔네요. 예. 지금 말이에요. 성북경찰서로 빨리 오세요. 예. 말 더듬어. 아니라 그러면 새벽 5시 사고 4시간 만에 용의자를 찾아냈다. 증거 확보만큼 수사도 빨랐다. 백미러로 살짝 스쳤다든지 아니면 자전거하고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의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다 조그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어떤 그 교통사고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뺑소니가 됩니까? 뺑소니 되죠. 뭐냐면은 운전자가 그 생각해서 사고라 생각하면은 그 사고라 생각했는데 그냥 가는 건 뺑소니예요. 용의자가 들어왔다. 아저씨 뭐 어떤 교통사고 모르시다니요. 이 양반이 증인이 있는데. 아니까 내가 문자를 안 잡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자를 언제 잡으셨냐고. 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있어요. 당신 만난 적. 그럼 내가 문자가 안 잡았다고. 언제 문자가 잡았어? 이 택시가 2사람이 보고 증인 다 서가 있어 지금. 알아? 당신. 당신도 잘 다녀올게요. 뺑소니를 부인하던 용의자는 화장실을 찾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일단 순간적으로 제가 경찰이 여기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까지 드신 양반이 미안한 슬픈 사람도 아니고. 네네. 뭔가 내가 미안합니다. 시비가 붙던 사람을 차에 매단 채 달렸던 이 용의자는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올 들어 5월까지 성북구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0여 건, 사망 8명에 부상자는 600여 명. 또 차량 사고가 발생한 듯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차를 뺐어요 내가. 네, 차를 뺐어요. 서로 간에 뭐 합의하셨어요? 아니 합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보험 처리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또 뭐 30만 원 달라니까 30만 원 달라면 보험 처리해야죠. 단순한 접촉 사고다. 그런데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이걸 완전 양보한 게 아니에요. 자, 가상의 지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압박지가 이 정도 하나 있었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이 정도 이렇게 물고 있다가 보니까 저 차가 진행을 안 하니까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죠? 예, 여기서 깜빡이를 여기서 켰어요. 안전을 위해서 깜빡이를 킨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예, 당연하죠. 확인하고 다시 네. 좌측 깜빡이로 킵을 하고자 했죠. 제가 2차선을 양보를 안 했어요. 가해자로 돼 있는 운전자의 얘기다. 차를 못 보셨다 그랬죠? 모포 그냥 1차선으로 사고에서 나중에 가서 1차선으로 쭉 주행을 하다가 막았다 이거죠? 차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제가 여기 지금 차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이 경우처럼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채 차를 빼버리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운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 요거였다. 근데 왜 검은 게 왜 묻었냔 말이에요. 솔직히 말했어. 자, 선생님 우리 교통사고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의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보통 해결이 다 됩니다.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3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하니까 30만 원 달래. 이게 얼마나 줄 아세요? 아저씨가 만들까?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만들어야 만약에 그러면 보험 처리해야죠. 저는 원칙대로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났으니까 저는 우리는 잘못한 거 보험 처리로 하자. 또 보험을 안 하겠대요. 저희들이 말하는 1차량은 타의 차량이에요.
1차량은 가해 차량이고 2차량은 피해 차량입니다. 선생님이 차선을 물고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의욕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욕했지 글로 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안 갔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정차했다 손 치더라도 그 위반인가요? 뒷차에게 방해가 된 거는 사실이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가해자로 밝혀졌다. 걸쳐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거의 진로 변경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키우시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주행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에 방해를 하시면 안 되지. 선생님이 이 주장차 보내주고 난 다음에 진로 변경에 들어가셔야지.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가 1차로 가는데 중앙선 침범했는지 그건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설사 이분이 선생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갖다 손 치더라도 제 책임이라고요? 이것은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 차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곧장 오던 길로 가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정체하는 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근데 왜 딱지 안 띄죠? 띄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여기 이 차량이 없었으면 저도 이 같은 사고도 안 났을 테고. 보문동 로터리.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버스 앞부분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출동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 지금 고대병원에 수술 중인데 의사 얘기가 뭐 사망할 거라고 그러네. 무단 횡단을 하던 40대 중반의 남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서행을 해야 한다. 보행자가 파란 진행 신호에 횡단을 안 하고 빨간불에 횡단한 걸로 우선 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운전수는 전방 주시하면서 뭐 자기 신호가 아니더라도 보행자 건너갈 때는 일단 정지할 서행으로 운행할 그게 있는데 지금 의무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걸 못한 거죠. 이제 신호만 보고 자기 직진 신호만 보고 이제 운행한 거죠. 이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모든 운전자가 두려워하는 교통사고의 순간, 이 버스 기사는 순간의 과실로 인명사고의 범법자가 돼버렸다. 빨간불에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컸다. 그러나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여기에다 과속으로 판명 날 경우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스키드 마크, 즉 바퀴가 미끄러진 자국이 결정적인 단서. 스키드 길이가 얼마나 됐죠? 7.95 나왔습니다. 7.95. 스키드 마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7.95로 약 8m니까 40.31km. 속도는 추정 속도는 40.31km. 그럼 운전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죠 지금. 이 운전수가 거짓 진술하는 건 아니죠. 과속이 아니죠. 그 도로는 60km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고를 당한 보행자 가족이 사건 경위를 듣고 있었다. 건너니까 이제 가서 버스가 발견하고 이제 급브레이크 밟. 누군들 편하겠는가? 교통사고 앞에선 모두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일 뿐이다. 지난해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99%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그중 황색 신호 사고는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지금 하시는 게 어떤? 예, 저희가 교차로상에서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차량들을 저희가 대수로 한번 지금 현재 시험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황색 신호를 보고서 차가 서야 되는데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이 차량이 진행을 하면은 이쪽 진행 방향에 차량은 진행을 합니다. 이 황색 신호에 서야 되는데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차와 충돌할 수 있는 1차 사고 요인이 있고요. 이 차가 진행하면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너는데 이 차가 위반을 하고 들어옴으로 해서 1차 사고 후 사고가 났다고 들어와서 가게 되면은 횡단보도 보행자하고 2차 사고 위험이고요. 또 보편적으로 교차로상에는 횡단보도 다음에 유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 유턴 지점이 많이 있는데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를 무사히 지나갔다고 해도 여기서 차량이 유턴하는 지점에서 제3차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면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에서 멈춰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2, 3조 서로 먼저 가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교통문화다. 관내의 모든 교통 상황과 정보를 관할하는 것이 교통센터장인 최승욱 경장의 일이다. 아까 그 사고 난 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저씨 많이 다쳤죠? 네, 많이 다쳤어요. 병원으로 뭐 잘 갔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이제는 사고 나면 뭐부터 본 줄 알아? 뭐보세요? 신호등. 누가 잘못했나 그거 알고 있으려고. 이제 뭐 전문가 다 되셨네. 여기 40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날씨 더운데 맨날 그런 부탁만 드리고 어떡해요? 네? 시원한 음료수라도 제가 사갖고 와야 되는데. 에이, 우리가 대접을 해야죠. 우리가 사장님 안에서 뭐 하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지. 일반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나라들 이런 로타리 같은 데 잘 보이는 데다가 선정을 한 게 뭐 잠깐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고개 돌리면서 도로상에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를 한번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뭐 가령 그 신호기라든지 그런 게 고장났다 그럼 와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에서 그 도우미들한테 그런 부분만 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사 하는 거죠. 신속한 교통 정보를 성심껏 전해주는 교통도우미. 최 경장은 이들에게서 큰 힘을 얻고 있었다. 민혁이 뭐해? 왜 왔어? 까까까. 민혁이 치카줘? 아니 까까. 잦은 야근과 밤샘으로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일주일에 3일. 닭고기예요. 닭고기 조슈. 물 줘? 물? 최 경장 가족은 내년이면 이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된다. 경찰 10년 차에 연봉 1,700만 원. 보너스 없는 달엔 급여가 100여만 원. 네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한 살림이다. 성북구 관내 요소 교통 상황을 최승욱 경장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도 없다. 맡은 임무가 그래서만은 아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는 어떤?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 교통에 교통 경찰로서 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경찰관으로서 그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연구도 해보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난마처럼 얽혀있는 서울의 교통 상황을 해결하는 진정한 교통 전문가. 최 경장은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 새벽 6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내부 순환도로 정릉 터널 부근. 네. 과속으로 달리다 난 사고였다.
예, 사람 운전자인데 경미하다고 그래요. 뭐 다친 거 없고. 갑자기 커브가 나오자 방향 전환을 못하고 방호벽에 충돌한 경우였다. (10분) 남짓한 시간에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났다. 사고차를 방치할 경우 2중 3중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2호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커브 지점에 차곡차곡 밀리면서 쌓이면 또 다른 차들이 오다가 추돌되는 사고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우리의 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는 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일입니다. 급 커브 때문에 정릉 터널 입구는 성북관 내에서도 과속에 의한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박건만 경위팀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다. 지금 사고 요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가 과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정상 속도, 카메라가 없으면 과속. 이것이 보통의 운전자 심리다. 그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하는 단속이지만 함정 단속을 한다며 질타받는 일도 많다.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교통경찰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 제 주관적으로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통 외근들 길거리에 나가서 진짜 매연 먹어가면서 매연 진짜 그거 다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 직업이라 얘기해. 서비스 직업이야 사실은. 서비스 직업인데 국가의 진짜 공무원으로서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국민들한테 하는 건데 그게 뭐 외부 사람들은 비춰질 때 그게 뭐 아직까지 뭐 경찰은 뭐 좀 저거 하다. 그런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짜증이 나는 거야. 그치, 그건 말씀 잘하셨어요. 그건 나도 공감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시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때 딱지 끊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끌 수가 없는 거고.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그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은 진짜 뭐 생활이 진짜 뭐 요즘 뭐 월급 타갖고 우리 봉급 월급 받지만은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고 나도 세 식구 아니야. 세 식구인데 항상 마이너스야. 그렇다고 애들 교육 뭐 남이 시키는데 그보다도 내가 또 부모로서 시켜야 될 거는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야. 뭐 현실화가 되겠죠. 현실화가 되겠고 그거는 뭐 미래적으로 뭐 우리가 보고서 해야지. 지금 뭐 그런 뭐 각종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맡은 바 소임은 지금 현장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일단 거기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뭐 언젠간 되겠죠. 그 현실화가 안 되겠어요. 배터리 방전 전번 좀 조명 좀 해주세요. 그 아르메가 371방 앞에 서울 1.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112 신고가요. 차량이 배터리 방전이 됐다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배터리 충전을 시켜줍니다. 점프선 갖고. 교통경찰이 그런 일도 하십니까? 네. 앞에 본네트 들어가. 교통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배터리 충전까지 해주러 가다니 뿐만 아니라 비상용 기름에 타이어까지 갈아준다. 저기 얼마나 서 계셨어요? 한 10번 됐어요. 갑자기
네, 올라간다는데 시동 꺼졌어. 저대로 꺼졌어요. 교통경찰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 그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기 위해 지금 교통경찰들은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는 중이었다. 안전하게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열흘간의 취재를 마치는 날. 차선을 변경하던 봉고차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출동한 사람은 교통경찰이었다. 차가 똑바로 했던 것이 여기서 또 이렇게 왔거든요. 저쪽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아저씨.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냥 아주 날카로운데 부딪혔어요. 여기로 가봐요. 오토바이 때문에 저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법규를 안 지켜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너도 나도 경찰을 찾는다.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나도 마음 편하게 못 해줘요.